우리가 2,400만원짜리 물건을 산다면 아마 며칠 밤낮을 고민하고 따져보실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보험만큼은 지인의 부탁이나 전화 한 통에 덜컥 가입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매달 나가는 10만원이 당장은 적어 보여도 20년이 쌓이면 2,400만원이라는 큰 돈인데 말이죠. 마치 밑 빠진 독에 계속 물을 붓는 것처럼 나도 모르게 새어나가는 보험료를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잡한 보험 다 걷어내고 평생 무덤까지 가져갈 딱 두 가지만 짚어드릴게요. 이 두 가지만 탄탄하게 준비하셔도 웬만한 병원비 걱정은 인생에서 주셔도 좋습니다. 영상 끝부분에는 연령별 보험료까지 투명하게 보여드릴 테니 오늘만큼은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첫 번째 필수 보험은 실손보험인데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민간보험이 뭐냐고 묻는다면 대부분 실손이라고 답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실손보험은 실제로 지출한 의료비에서 일정한 자기부담금을 빼고 돌려주는 보험인데요. 국가에서 지원하지 않는 급여 본인부담금 항목부터 비급여 전액 본인부담금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가입 시기별 자기부담률이 다른데요. 1세대 가입자는 100% 전액 돌려받고 2세대는 90%, 3세대는 급여 90%, 비급여 80%, 4세대는 급여 80%, 비급여 70%의 의료비를 돌려받습니다. 예를 들어 급여 병원비로 1,000만원을 냈다면 1세대는 개인이 내는 돈 없이 1,000만원 전액을 받겠고요. 2세대는 100만원, 3세대도 100만원, 4세대는 200만원만 내면 됩니다. 병원비 1,000만원 중 나머지는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상당한 의료비 부담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가입자만 약 4천만 명에 달할 만큼 꼭 가입해야 할 첫 번째 필수 보험입니다. 4세대 실손을 가입했다면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연간 5천만원 한도 내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고요. 급여 5천만원, 비급여 5천만원씩 따로 질병과 상해 각각 1억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매년 5천만원을 전부 보험금으로 수령하셨어도 1년마다 리셋이 되기 때문에 웬만한 의료비에는 끄떡 없을 거고요. 실손보험에는 환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자기부담금 상한제라는 든든한 제도가 있습니다. 의료비 규모가 너무 크면 개인이 내야 할 돈도 늘어나는데 예를 들어 병원비로 5천만원을 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4세대 실손 기준이면 급여는 이 중 20%인 1,000만원, 비급여는 30%인 1,500만원을 개인이 부담해야겠죠. 하지만 상한제 덕분에 급여 의료비는 1,000만원이 아니라 200만원만 개인이 부담하면 되는 겁니다. 결국 아무리 큰 수술이나 치료를 받아도 5천만원 한도 내라면 개인 부담은 연간 200만원 수준으로 막을 수 있다는 거죠. 단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자기부담금 상한제가 정말 좋은 제도이지만 안타깝게도 4세대 실손보험에서는 비급여 의료비는 해당하지 않아요. 1세대, 2세대, 3세대 실손은 급여와 비급여 모두 상한액 200만원이 적용되는 것과 다르게 말이죠. 그래서 현재 예산이 부족해서 한 가지 보험만 가입해야 한다면 실손보험만큼은 꼭 준비하시라고 말씀드리고요. 5세대 실손에서는 중증과 비중증으로 나뉘어 특약을 가입하는데요. 비중증 의료비에 대한 개인 부담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비급여 중증 의료비는 4세대와 동일하게 30% 부담이지만 비중증 의료비는 연간 한도가 5천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줄고 자기부담률도 30%에서 50%까지 높아집니다. 또 도수치료, 체충격파 치료, 비급여 주사제 등 3대 비급여는 아예 보장하지 않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요. 실손보험은 시간이 지나면 보험료가 오르는 갱신형입니다. 나중에 너무 비싸져서 감당하기 어려운 순간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추천드리는 필수보험 두 번째는 3대 진단비입니다. 정해진 질병에 진단만 되어도 큰 금액을 지급하는 보험인데요. 여기서 3대 질병은 한국인의 사망 원인, 상위인,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을 의미합니다. 이 질병들은 한번 걸리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고 치료를 위해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이로 인한 소득 공백의 리스크를 3대 진단비가 보완해줍니다. 첫 번째, 암 진단비입니다. 효율적으로 암을 대비하고 싶다면 다른 진단비 여러 개보다 일반암과 유사암 진단비 이 두 개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일반암 진단비만 있어도 고해감, 소해감이 모두 보장되고요. 유사암 진단비는 갑상선암, 제자리암 등을 보장받습니다. 단 유사암은 일반암 가입 금액의 20%까지만 가입 가능하며 유사암을 4가지가 아닌 5개에서 6개로 쪼개는 회사는 피하셔야 합니다. 남들은 일반암으로 1억을 받는데 나만 유사암으로 분류되어 2천만원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다만 진단비는 최초 1회만 받으면 보장이 끝난다는 아쉬움이 있죠. 재발이나 전이암, 보완을 위해 여유가 있다면 비급여 3대 치료비 보험을 함께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암에 걸려 비급여 수술이나 항암 치료를 받으면 연간 1회
각각 2천만 원씩 최대 6천만 원까지 보장이 됩니다. 반복적인 보장이 가능해 진단비의 아쉬움을 달랠 수 있죠. 비급여 치료비만 보장하는 덕분에 보험료도 저렴하니 진단비만으로 부족한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이어서 두 번째, 심장질환 진단비입니다. 저렴하고 효율적인 대비를 원한다면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면 충분합니다. 급성 심근경색과 협심증에 대해 보장되는 보험인데 이 두 질환이 전체 심장 환자의 약 56.1%를 차지합니다. 가족력이 없다면 가성비 면에서 이 정도가 적당합니다. 마지막 뇌혈관 질환 진단비는 뇌출혈, 뇌졸중뿐만 아니라 기타 뇌혈관까지 공백 없이 보장되는 뇌혈관 질환 진단비를 추천합니다. 다만 2대 진단비 역시 최초 1회만 받으면 사라지는데요. 이럴 때 보완하기 좋은 게 수술비 보험입니다. 수술을 받을 때마다 반복해서 지급되는 장점이 있죠. 최근에는 순환계 치료비라고 해서 수술, 혈전용해, 중환자실 치료 등 치료 방식마다 각기 지급하는 보험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과도하게 가입하시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반암, 유사암, 뇌혈관, 허혈성 진단비 4가지로만 구성하고 여유가 있을 때 가족력을 고려해 수술비를 추가하세요. 보험을 현명하게 가입하는 방법은 리스크가 크면서 보장받기 쉬운 항목부터 대비하는 겁니다. 거의 모든 질병을 보장하는 실손과 한국인에게 치명적인 3대 진단비 이 두 가지만 있어도 큰 틀은 완성이 됩니다. 여기서 더 추가하고 싶다면 1호종 수술비 정도가 좋습니다. 백내장 같은 가벼운 수술부터 큰 수술까지 폭넓게 보장하며 무엇보다 보험료 변동 없는 비갱신형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족 일상배상 책임보험은 꼭 챙기세요.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 때 최대 1억 원을 보장하며 누수피해나 반려견 사고 등 일상에서 정말 유용합니다. 최종적으로 연령별 보험료를 보면 30세도 10만 원을 넘지 않고 50세도 20만 원을 넘지 않는 수준으로 설계가 가능합니다. 한 달에 30만원, 50만원씩 내실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보험은 저축이 아니라 리스크 관리입니다. 내가 유지할 수 있는 적정 금액 내에서 실손과 3대 진단비 순으로 가장 먼저 준비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보험료를 더 아끼고 싶다면 비갱신형, 무해지 환급형, 그리고 건강고지형을 적극 활용해보세요. 보험은 가입하는 순간보다 먼 훗날 여러분이 정말 힘들 때 진가가 드러나야 합니다. 가장 단단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저 김벽 팀장이 32개 회사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직하게 돕겠습니다. 내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첫걸음, 저와 함께 시작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 일로부터 1년입니다.